오늘은 조선시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사형제중 민무율과 민무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과 가문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가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무율과 민무회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대표적인 권문세족 출신이었는데요. 이들의 할아버지는 대광보궁 민변이며 아버지는 여흥부원군 민재였고 어머니는 여산 송씨 부부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가문끼리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형제 중 맏형은 민무구, 둘째는 민무질, 셋째가 민무율, 막내가 민무회였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대단한 누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태종의 정비인 원경왕후입니다. 원경왕후는 태종과 총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 양녕대군, 효령대군, 세종대왕, 정선공주, 성령대군까지요. 이처럼 민씨 가문은 조선의 최고 권문세가였죠. 이런 배경 덕분에 사형제는 모두 승승장구했습니다. 민무율은 1403년 명나라에 사은사로 다녀왔고 여원군에 봉해졌으며 지돈령 부사라는 고위직까지 올랐죠. 동생 민무회도 여원군, 이성군, 여산군에 차례로 봉해졌고 한성부윤을 거쳐 공안부윤까지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화로운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권신들을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긴 것이 바로 처가인 민씨 가문이었죠. 결국 1410년 3월 17일 맏형 민무구와 둘째 민무질이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사사됩니다. 이때부터 민무율과 민무회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1415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황주목사였던 염치용이라는 사람이 노비 소송에서 패소한 후 민무회를 찾아옵니다. 그는 태종이 내린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죠. 여기서 민무회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조카인 양녕대군에게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양녕대군이 민씨 가문의 죄를 언급하자 민무회가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라며 대답했죠. 이는 마치 세자 또한 민씨 집안에서 자랐으니 죄가 있지 않냐는 듯한 뉘앙스로 반문했던 겁니다. 당시 양녕대군의 입장도 곤란했는데요. 아버지 태종이 민씨 가문을 제거하려 하는 상황에서 자신도 민씨 가문과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았죠. 게다가 태종이 민씨 가문을 숙청하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자인 양녕대군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녕대군은 어떻게든 자신과 민씨 가문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던 것이죠. 민무율이 급히 양녕대군을 쫓아가 그 말을 잊어달라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이 일을 아버지 태종에게 보고했고 태종은 크게 분노했죠. 여기에 더해 과거의 일까지 밝혀지게 되는데요. 태종의 후궁 효빈 김씨가 경령군을 낳았을 당시 원경왕후가 이들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민무율은 해풍으로, 민무회는 청주로 유배를 가게 되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국문 과정에서 두 형이 죄 없이 죽었다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당시 민무회가 염치용에게 들은 이야기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염치용은 노비 소송 과정에서 태종의 후궁과 정승하륜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는 왕실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었죠. 결국 1416년 1월 13일 두 형제는 자결을 명받고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들의 가족관계를 보면 더욱 비극적인데요. 민무율의 부인은 우계이씨로 성산부원군 이직의 차녀였습니다. 특히 이직의 다른 딸은 태종의 후궁인 신순공주였죠. 또한 민무율의 딸은 심준과 혼인했는데 심준은 세종의 장인인 심원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민무율은 세종의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처남의 장인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복잡한 인척관계는 조선 왕실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죠. 민씨 가문의 몰락 이후에도 그 여파는 계속됩니다. 세종이 즉위한 후에는 사돈이었던 심원마저 숙청당하게 되죠. 다만 민씨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종 즉위년인 1418년 8월 21일 태종은 이들의 처자들이 외방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립니다. 더 나아가 세종 17년에는 민무구의 아들 민내가 부사정에 임명되기도 했죠. 민무율과 민무회의 조카들도 상당수가 있었는데요. 민무구의 아들 민추, 민무질의 자녀들인 민촉, 민분, 민삼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씨 사형제의 비극 이후에도 가문을 이어나갔죠. 결론적으로 민씨 사형제의 비극은 세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희생할 수 있다는 태종의 냉혹한 정치 철학입니다. 둘째,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대의 큰 흐름 앞에서는 개인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무구, 민무질 두 형들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민무율, 민무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